예, 이번 시간에는 금융위기와 부의 재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또 주식은 나스닥은 반등하고 해서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그 한 가지는 채권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최근에는 급락을 하고 있죠. 이거는 채권이 하락하면 채권 금리는 높아지는데 원인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채권은 현금이거든요. 현금. 현금성 자산을 인플레가 오는데 그 금리에 가지고 있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채권을 매도함으로 인해서 금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물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 지금 이게 특히 올해 들어서 좀 가파르죠. 최근에 진짜 가파라졌습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주식 하락하면서 떨어지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나스닥 반등하면서 조금 올랐다가 근데 여전히 지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이게 아래로 간다고 하는 것은 금리는 오르는 겁니다. 금리는 오르게 된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금융위기의 전조 신호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미국채의 하락, 즉 미국채 금리의 상승. 또 하나는 중국 부동산의 침체. 폭락이 아니라 일단 침체만 나와도 조금은 중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아닌가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국의 부동산 부분이 크고 홍콩, 중국 모두 어마어마하죠. 버블이요. 예. 물론 서울의 아파트도 뭐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홍콩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아파트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 금융위 발발 가능성이 매우 크죠. 매우. 제 개인적으로는 수년 전부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직후에 제가 조금 금융위기 시기를 늦춘다고 늦춘 게 2021년경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뭐 빠르면 19년, 늦으면 23년 얘기를 했는데 아직 뭐 23년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바이든이 이제 돈을 더 풀어 제꼈죠. 돈을 더 풀어 제끼면서 조금 더 버블은 조금 더 한층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을 풀면은 그게 조금은 더 늦춰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로 인해 버블이 형성되면은 사실은 더 위험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융위기가 뭐 당장 내년에 오던 내후년에 오던 아니면 뭐 한 4, 5년 후에 오던 간에 예전처럼 양적 완화를 하기에는 좀 인플레 우려 때문에 좀 그것도 약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서 5년 내에 온다고 본다면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부의 재편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 그냥 재편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재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의미는 현재 버블의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품목을 투자해서 그것이 버블이 더 진행돼서 오르니까는 그로 인해 돈을 벌고 부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거지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현재는 저평가고 지지부진하고 별게 없지만은 정말 가치가 적정하거나 저평가인 걸 꾸준히 투자한 사람들은 또 5년 후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각 품목별로는 물론이고니와 부동산만 봐도 품목별로 다를 거라 봅니다. 이거 아파트를 선택한 사람, 그것도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따라 다르고 토지마다 다르고 다 그것도 지역마다 다르고 다 다를 것인데, 농지냐 대지냐 아니면 임야냐 뭐 그것도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강남 불패라는 얘기가 있는데 역사를 보면 강남 불패는 없었습니다. 늘 강남 불패인 것처럼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을 뿐이었고요. 저는 로저스가 주식보다도 사실 부동산에 대한 촉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로저스가 2006년경에 강남이 너무 올라서 강북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한 직후에
강남은 침체되고 강북이 미친 듯이 올랐고요. 요즘하고는 조금 다르죠. 요즘은 강남, 강북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뭐 실거래가 조작이 가능하니까 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 로저스가 최근에는 강남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서울의 아파트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그러니까 저의 느낌상으로 2006년도에 했던 그때는 그렇게까지 지금처럼 많이 경고했던 것 같진 않아요. 더 오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물론 그때도 조금 버블이 있다는 얘기는 했겠지만 지금처럼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버블이 로저스가 외국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경고하는 경우는 저는 없었다. 그리고 로저스는 거기에 대한 촉이 매우 정말 이 세세한 촉까지 대단했던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의 위기도 이제 채권의 하락,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여드린 그것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이것을 막아온 유일한 방법은 FED의 양적 완화였습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뭐냐면은 돈을 찍어내 가지고 채권을 매입해서 채권의 하락을 방어하는 겁니다. 채권이 급락하면은 채권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채권을 매수를 하는데, 미국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빚쟁이 국가가.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 가지고 채권을 매입을 하고, 그동안 찍어낸 것도 엄청난데, 물론 앞으로도 뭐 찍어낸 돈으로 채권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돈을 찍어내면 또 인플레 우려가 심해질 것이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허용할 것이냐, 금리 인상을 허용해서 침체를 버블에 떨어지는 금융위기가 와서 버블이 붕괴되는 것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상당한 인플레, 하이퍼 인플레 수준의 상당한 인플레를 허용할 것인가, 이 양쪽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시소에서 지금 시소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근데 뭐 하이퍼 인플레조차도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이건 또 같은 겁니다, 여러분. 뭐 하이퍼 인플레 수준의 큰 인플레가 와도 위기가 오는 거고, 그죠? 그 인플레가 오는데 금리가 안 오를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른 듯한데 다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 바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뭐 당장 뭐 시작된다고 해서 주가 폭락이나 막 그런 게 뭐, 주가 폭락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도 처음에 딱 터진 다음에 폭락까지는 1년 3개월 정도가 소요됐고요. 서브프라임이 문제가 생겨서 막 어떤 사태가 발발된 후에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왜곡을 만들어냈었고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왜곡들로 인해서 나스닥 월가가 엄청 펌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금리는 FED가 채권 양쪽 완화로 매입해 줌으로 인해서 FED가 왜곡을 시키고 있죠. 이게 버블이, 여러분, 이거는 로저스가 얘기하는 거기도 하는데 지금 트리플 버블에 이어서 쿼드러플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달러 자체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달러 자체도 여러분 버블이 있다고 저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동안 찍어낸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이건 달러뿐만은 아니죠. 달러뿐만은 아닌데, 그건 뭐 원화나 위안화 뭐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리고 채권도 당연히 버블이 있죠. 아까 뭐랬죠?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채권을 돈 찍어서 매입하는 거니까. 나스닥, 그죠? 이건 이제 월가에서 작전하고 이제 선물놀이 하려고 하는 부동산. 미국 부동산 버블 우리나라에 비하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집중된 게 중국, 홍콩, 한국 그 정도. 일본도 GDP 대비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버블이 심하지 않고요. 그래서 정거법과 본연의 가치를 무시한 버블에 세뇌당한 투자자들은 버블의 붕괴 때 부의 재편을 맛보게 됩니다. 과거 일본처럼요. 근데 이 버블이 너무 길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때문에 그렇겠죠. 코로나로 해서도 뭐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거 오로지 돈 찍어내는 것뿐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컸기 때문에, 그리고 투기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거죠. 미국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조차도 잘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짐 로스의 말대로 그분의 생애에 가장 혹독한 금융위기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왜곡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또 채권으로 양쪽 완화하고 장난친다고 해도 그것이 조금은 더 유예될 뿐이지 결국에는 5년 후에는 적어도 늦어도 5년 후에는 제 생각에 금융위기로 인한 부의 재편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이 넘쳐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다 빚이고 어차피 나중에 다 회수되어질 돈들이 많고 어차피 세상에 돈이라는 게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돈은 없는데 본인들이 뻥튀기 해놓은 아파트나 뭐 예를 들면 일부 테슬라 같은 버블이나 버블의 그 정도가 뭐 일부 코인들 세상에 모든 돈을 모아 살 수 없는 그 정도의 버블의 자산 위에서 부자라고 착각을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조용한 가치 투자자로 자산을 재편해야 한다. 첫 번째 급선무는 버블의 위험이 큰 것을 피하는 게 저는 그게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죠? 여기서 더 오르더라도 쳐다보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동안 오르지 않았고 지지부진했던 저평가는 오히려 더 오르도록 길게 투자를 한다. 네, 이것이 바로 이 부의 재편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될